자, 이번 시간은 16.6 약한 산입니다. 약산이죠. 자, 16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산염기 전체를 걸쳐서 보면은 나중에 나오는 그 완충 용액이나 적정 곡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16장만 놓고 보면은 16.6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정복을 해야지 뒤에 나오는 적정 곡선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산염기평에서 중요한 물질들, 바로 물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물의 성질은 KW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물은 약한 산이면서 아주 약한 산이면서 아주 약한 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물질들은 뭡니까? 센 산과 센 염기죠. 얘들은 뭐 100% 해리가 됩니다. HCl이나 아니면은 NaOH 같이 100% 해리 돼가지고 그냥 H+나 OH-로 거동하는 그런 강한 산들이었어요. 얘는 별로 특별한 키값이 없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안 해줘도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등장하는 애는 뭐냐면은 바로 약한 산입니다. 약한 산. 약한 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약한 산들은 물질에 따라서 Ka 값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센 산처럼 K 값이 엄청나게 커서 고려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중간해요. K 값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해서 K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죠.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15장에서 공부했던 화학 평형 이외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다만 화학 평형의 내용을 산에다가 약한 산에다가 적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평형 상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한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 염기에 따라서 이제 KB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학 평형의 개념을 염기에다 적용할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약한 산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약한 산이 갖는 이 Ka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K가 크다 무슨 뜻인지, 작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값으로부터 걔네들의 성질을 유출하고,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평형상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5장에서 공부했던 화학 평형에 대한 내용 그대로를 그냥 산에다 적용할 뿐입니다. 자, 약한 산은요, 보통 우리가 HA로 많이 나타냅니다. HA. 뭐 이거는 그냥 약속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HA로 많이 나타냅니다. 자, HA가 물하고 만나죠? HA가 물하고 만나면은 얘는 약한 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얘는 H+를 받아가지고선 이제 물은 염기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H3O+랑 A-로 이렇게 평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약산이에요. 약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H+를 줄 수는 있지만 강하게 주는 능력이 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예. 강하게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물은 어떤 애예요? 물이 H+를 잘 받나요? 호락호락하게? 그렇지가 않은 애였죠. 물은 H+를 잘 안 받습니다. 아주 약한 염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약한 산이 있는데 아주 약한 염기입니다. 그러면은 잘 받을까요? 거의 잘 안 받죠. 예. 거의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평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그 중에 미량들만 이렇게 H+를 주고 받아가지고선 H3O+랑 A-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얘가 강한 산이면 강한 산일수록 어떨까요? 강한 산일수록 H2O한테 H+를 줄 수 있는 능력이 강하겠죠? 그럼 평형의 위치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얘가 강한 산일수록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이고, 얘가 약한 산일수록 평형의 위치가 왼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약한 산이 얼만큼 센지 강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뭘로 삼으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반응식의 평형상수입니다. 바로 Ka죠. 자, 다시 구체적으로 보죠. 우리가 이제 HA랑 물을 만나서 하는 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은 그냥 용매이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있고, H3O+도 그냥 H+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HA가 그냥 H+랑 A-로 해리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강한 산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평형 상태에서 물이 H 플러스를 다 받아가지고선 이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얘가 약한 산이라면 거의 대부분 그냥 HA로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반응식에 대한 K 값은 뭡니까?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KA는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 K 값이. 이 K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평형의 농도를 이 식에, 평형 상수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바로 이 산의 평형 상수입니다. 자, 평형 상수는 어떤 때만 변할 수 있죠? 그쵸.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염산을 가했다. HCl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평형의 위치는 막 이동이 되겠죠. 그죠? 평형 위치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HCl을 확 넣었어요. 그럼 평형 위치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HCl은 H 플러스를 가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형 위치가 왼쪽으로 확 이동을 합니다.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평형의 위치는 얘가 더 많아지고 얘는 더 적어지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평형 상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NaOH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NaOH를 집어넣어도 평형 위치는 이동을 하겠지만은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산염기적 상황에서 온도가 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완전한 상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약산의 산해리 상수라고 합니다. Ka. 약산의 산해리 상수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물질들마다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약산이 있는데 이 약산의 산해리 상수 K가 크다. 무슨 뜻일까요? 크다라는 것은 HA가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이 반응식에 대한 K 값이 이거죠. 이 K 값이 크다.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평형 상수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평형 상태에서 얘는 별로 없고 얘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HA는 조금이고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가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K 자체가 커집니다. 반대로 K 값이 굉장히 작은 약산이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평형 상태에서 대부분 HA로 존재하고 이렇게 해리된 애는 거의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HA 분모가 크고 그 다음에 분자가 작아서 K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 평형상수 K 더한 것도 하나도 없고 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K 그 자체고요. 어떤 약산에 대해서 그 산해리 상수인 Ka가 크다면은 강한 산이고 클수록 강한 산이고 작을수록 약한 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질에 따라서 이런 K 값들이 쭉 있겠죠.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의 크기를 가지느냐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지만 약산의 가장 대표 물질은 여기 있는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우리가 하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HA로 대표해서 쓸게요. 이 아세트산의 KA는 얼마냐면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하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괜찮아요. 얘는 거의 그냥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HA의 성격을 알고 싶죠. 아세트산의 성격, 그리고 아세트산이 여러 가지 물질들과 산염기적 거동을 할 때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 모든 정보는 바로 이 아세트산의 K의 값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세트산의 K의 값이 이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얘의 성격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보고 얘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얘는 얼만큼의 산이구나. 아, 얘 세네. 얘는 좀 약하구나. 얘는 굉장히 약하구나. 이런 거를 KA를 보고선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세트산의 K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세트산이 해리가 됩니다. A-로 해리가 되는데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의 농도를 평형상수식에다 놓은 거죠. K는 뭐냐면은 HA분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그 농도입니다. H 플러스 A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되게 작죠?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약산의 KH구는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닙니다. 약산의 K 중에 되게 작은 건 10의 마이너스 10승짜리 뭐 몇십 승, 그죠? 마이너스 한 10승 정도 수준까지 보통 약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3승? 뭐 요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이것도 약한 산이라고 치죠. 근데 약한 산 중에서는 좀 강한 산들이에요, 얘네들은 약한 산 중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약한 애들이고, 아세트산은 딱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약한 산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K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면 이 곱이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얘기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얘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예.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산해 보겠지만요. 대체로 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예, 적정한 농도로 집어넣었을 때 한 1%밖에 해리가 안 됩니다. 1%. 우리가 아세트산 100개를 집어넣으면 그 중에서 1%만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로 존재하고 나머지 99%는 그냥 넣어준 그대로 HA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약산의 거동이고, 그만큼의 그 약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K값이 바로 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수준입니다. 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죠. 여기 있는 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면 되고요. 앞에 있는 숫자도 필요 없고 대충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HF 같은 거 있죠. 예. 얘는 약산이에요. 얘는 대충 10의 마이너스 4승 수준입니다. Ka 값이. 산해리상수 Ka가 10의 마이너스 4승 수준. 자,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은 얼만큼인가요? 그쵸. 아세트산보다는 더 강하죠. 아세트산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으니까 걔보다는 더 큽니다, 얘가. 하지만 강산에 비하면은 얘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랑 F 사이가 너무 질겨가지고 얘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약산이 되는 거예요. 할로겐족이지만은 약한 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 아세트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HA 또는 HAC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얘는 대충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이런 K 값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HCN 같은 애들도 상식적으로 알면 좋죠. HCN 얘는 잘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K 값이 대충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뭐 대충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놀도 있죠. 페놀은 알코올이긴 한데 벤제닌에 직접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잘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O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K 값은 뭐냐면은 이것도 대충 10의 마이너스 10승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산들의 K 값이 나오는데 아세트산의 K 값이 하여튼 가장 중심이 되는 스탠다드한 크기고요. 평균적인 크기고 얘보다 더 크면은 약산 중에서는 꽤 센 거고 얘보다 더 작으면은 약산 중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K값만 딱 보자마자 아 걔는 얼마큼 강한 산이다 이런 게 딱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